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 5년의 시작을 지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희망 이면에 걱정 어린 시선도 많았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국민들의 시선을 모았던 대통령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연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정치적 공감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 시민들 마음의 저변에는 새 정부 성공에 대한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토균형 발전의 비전은 대단히 저희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정과제가 잘 이렇게 충실히 이행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하지만 정부 인수 과정을 통해 드러난 퇴행적 논란과 갈등, 지역 소외 현상을 두고 걱정스러워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양극화를 경계했던 취임사 대목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성장 중심의 방점이 주어졌고,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경우는 더더욱 첫 고위급 인사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차별적 현실을 이미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대로 갈라치고 지역으로 갈라치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로 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일 발표된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는 지역 소외에 대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110대 항목 가운데 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이 유일한 상황, 신설 예정인 항공우주청 대상지는 경남 사천으로 확정 발표됐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계획은 충남 신설 우선과 민간의료 청사진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민간의료 한 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좀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의료조차 갖춰지지 않은 전남의 경우는 공공의료라도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민간의 역량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았던 지역으로서 취임식을 바라보는 정서는 복잡 미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편차 없이 전 국민을 하나의 열정으로 묶어내는 진정한 연대의 실현이 출발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차관 인선에서도 장관에 이어 광주 전남 출신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사에는 전북 출신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유재철 환경부 차관이 포함됐지만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으로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여의치 않자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해 차관 대행 체제로 새 정부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노 전 시장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순천시장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재심 기각 결정으로 순천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 노광규 전 시장이 결국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노 전 시장은 상식을 벗어난 공천으로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분열과 혼란의 원인으로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당헌 당규상 부적격자를 시장 후보로 공천한 뒤 시민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 노 전 시장은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비웃고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불공정에 항의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천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소속 출마를 위한 구차한 변명이라며 순천 발전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맞받았고, 공천권을 따낸 오하근 후보 역시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철새 정치인은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 전 시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순천시장 공천의 부당함을 지적해온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소병철 의원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며 노 전 시장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노 전 시장은 앞으로 정치 일선에 나설 명분이나 동력을 얻기 어렵고, 오하근 후보와 소병철 의원 역시 정치적 타격과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양측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직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의 대결로 확대된 순천시장 선거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역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순천 지역 공천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참혹했다고 혹평하며 소병철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어제 논평을 통해 땅 투기 의혹을 받은 후보가 단수 공천되고 소병철 의원의 보좌관이 공천을 받는 등 지역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와 민주당의 패권 정치가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니터 연대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 소병철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유권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정당이 아닌 지역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문학관과 순천만 국가정원에 관광 테마와 ICT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체험 콘텐츠가 구축됩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실감 콘텐츠를 제작할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며 선정된 기업에는 모두 1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정보문화원은 강진 청자박물관과 해남 공룡박물관에도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구축했습니다. 라인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된 집트랙 제작업체를 상대로 고흥군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집트랙을 설치한 모 업체 측이 운영 중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업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습니다. 고흥군 측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설치 당시 안전율이 낮게 설정됐고 시공 잘못도 드러났다며 소송의 배경을 밝혔지만, 업체 측은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계는 고흥군이 맡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 영남면의 해상 집트랙은 고흥군이 30억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7월 설치했지만 가동 한 달 만에 화물용 라인이 끊어지면서 2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5.18 행방불명자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고, 여태껏 피부치의 생사조차 알 수 없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로 행방불명된 아들 재몽 씨를 42년째 기다리는 어머니 차초강 씨. 5월 17일 용돈을 벌겠다며 광주로 마늘 팔러 나간 재몽 씨는 대인시장 앞에서 계엄군의 차량에 실린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이놈아. 엄마는 이렇게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립 5.18 민주묘역에 봉분 없이 묘비만 세워둔 아들의 뼈조각이라도 찾아주고 싶었다던 아버지는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 역시 유모차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 그냥 언제 내가 전도환이가 여기 왔다고 할 때게 칼나겠는데 그때게 아파갖고 내가 못 갔어요. 5.18로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사례만 84건.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할 때 이 중 6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78명의 시민들은 가족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단체와 달리 조직마저 사라져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소재나 생사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 전 행방불명자 가족회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족을 대신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죄를 어떤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행불자 가족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늙고 병든 행방불명자들의 가족. 그 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1980년 5월의 연장선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용선 운반차에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쇳물을 이송하는 용선 운반차에 폐열을 활용한 조명을 설치해 야간 운행 때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해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용선 운반차에 적용된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연료비와 유지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폭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 여수 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열흘간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 사항 619건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4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감독이 이루어진 여천 NCC 여수 3공장에서는 지난 2월 열 교환기 기밀 시험을 하던 도중 폭발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요즘 등산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산객들 때문에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등산객이 다리에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산 바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산에 올랐다가 무심코 약초를 캐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등산객은 임산물 채취가 불법 행위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 산악구조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풀을 야생초를 2이파를 뜯어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마비되면서 전혀 걸을 수가 없고. 국립공원에 있는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립공원 임산물은 국가 소유재산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임산물 무단 채취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02명. 전남 지역에서만 작년 한 해 79명이 적발되고 이 중 12명이 입건됐습니다.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욕심은 나기는 한 것 같아요. 봄, 가을철 급격히 드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은 불법 채취가 산림 훼손과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산물 채취는 작은 양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양이 모여서 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임산물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사유림에서 무단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따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법적 처벌과 단속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